보고서 작성법인데요. 보고서 아무래도 여러분이 회사 생활 하려고 하면 그 문서 작성을 좀 잘해야 되는데요. 문서 작성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따로 또 가르쳐 주질 않아요, 이 문서 작성법을. 그래서 문서 작성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사 지원서를 좀 많이 봤거든요. 1만여 통 정도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펙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야, 이렇게, 나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던 그 친구들의 이력서를 보면서, 야, 이게 너무 못 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코멘트를 좀 많이 드리면서 이제 작성법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이제 쓰게 되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보고서 작성법이 이력서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물론 지금은 온라인 입사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해진 형식의 정해진 형태로 가지만 앞으로의 채용은 신입직 채용 시장이 아니라 경력직 채용 시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유의 이력서와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은데요. 일단 제목을 잘 써야 돼요. 모든 문서에서는 제목을 잘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들이 있어요. 소제목도 이제 잘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목, 소제목, 글자 크기 이런 형태들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렬이에요. 그러니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리가 보고서 쓸 때도 글자 수가 다 달라도 시작 부분하고 끝 부분을 맞춰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매끈하게 보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걸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홈페이지든 모바일이든 TV든 백화점이든 뭐든 간에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쉬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문서도 마찬가지예요. 쉽고 명료하게 정렬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여쓰기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스페이스바로 한 2칸 정도 문단이 다음 이야기가 들어갈 때마다 정리를 해야 되고요. 문단과 문단은 아시겠지만 엔터키를 치셔가지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전엔 논문들이 이렇게 작은 간격만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절대 안 돼요. 요즘은 논문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형식이긴 한데요. 이런 제목들이 항상 있고 정렬과 구분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문서에 공백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한 문서가 4분의 1밖에 위에 안 썼어요. 그러면 요 밑에가 공백이 4분의 3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빈틈이 있어서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채우든지 아니면 앞으로 넘기든지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요령이에요. 책도 편집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책 끝에 이렇게 긴 공백이 있는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봅니다. 근데 출판 기획자가 그걸 꼼꼼하게 못 보면 작가는 몰라요. 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 편집자가 봐줘야 되는데 꼼꼼하지 못한 편집자가 보면 여러분이 책을 봤는데 80%가 빈 페이지면요. 왠지 모르게 무성의하게 느껴져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렬해야 돼요. 글을 날리든지 글을 더 집어넣든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문서고요. 이게 백반 같은 문서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거나 상단에 이미지를 넣거나 하단에 이미지를 넣거나 그런 게 조잡스러워 보이면 소제목 같은 데다가 좀 세련되게 집어넣거나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하시면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문서를 갖출 수가 있어요. 이력서 쓰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만 쓰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이렇게 이직을 하면서요. 보통 연봉이라는 게 같은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전체적인 연봉 인상률이지 갑자기 혼자 연봉을 많이 주기가 좀 어려워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되게 어려워요. 또 공정하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회사 내부에서 또 그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이직을 하게 됩니다. 연봉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근데 한 1, 20%는 이직을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직할 때 연봉을 70% 이상 높여가지고 이직을 했어요.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업 포트폴리오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사업이 무엇이었고 이 사업이 웹 리크루팅 산업인데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제가 지원한 회사와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제안서를 보내가지고 그게 회장님 앞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회사의 본부장으로 입사해서 사장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문서를 잘 만들기 시작하면 할 수가 있고요. 이것 가지고도 저는 알바를 되게 많이 했어요. 예전에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주고 100만 원 단위, 그 당시에 100만 원이면 되게 컸어요. 한 20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당시에는 PPT 잘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벤처기업에 이렇게 투자한다라면 IR 자료 이런 것만 만들어줘도 막 그걸로 돈이 되던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기획서는 조금 더 여러분이 먼 이야기니까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렸고, 보고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라는 것이 어떤 일을 조사하거나 연구하거나 밝혀진 내용, 업무에 대한 사항들을 보고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하는 것을 주로 보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사가 아니라 공무원도 다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많이 쓰는데요. 특정한 업무나 현황 파악을 하거나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 연구하는 거죠. 그런 검토 결과를 통해서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건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 또는 조직 내 법규나 규정이나 상사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대체로 이제 직장 다니면 거의 다 이거 써 저거 써 이거 써, 옛날에 주말에도 맨날 이렇게 연락 와서 하는 경우도 많았죠. 대체로 그래서 상향적이었다라면 요즘은 또 역량이 있는 데는 하향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 조직한테 요구하는 것들도 있죠. 회사나 기관에서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도대체 이 업무가 새롭게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지시나 조언이나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문서를 기본적으로 보고서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잘하셔도 직장 생활이 확 달라집니다. 인정받는 보고서 작성법은요. 일단 직장 생활 동안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보고서예요. 제가 이거 하기 싫어서 그만뒀어요. 제가 사장으로 있었거든요. 표면상 월급쟁이 사장이었지만 전문 경영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중에 가장 싫은 게 회계 이거 경비 지출한 거 보고 그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입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영수증을 안 되는데 내 돈을 썼는데 그걸 입증하려고 하면 가라 영수증을 써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양심에 꺼리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돈을 더 많이 썼는데도 그래야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불편하게 느껴져서 진짜 그만뒀던 원인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자, 상사들은요, 보고서 작성법을 제가 배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제가 거의 20여 년 가까이 했었는데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항상 욕합니다. 이 새끼 이따로 써서 다시 써. 치고 던지는 것만 한 번도 가르쳐 주는 걸 못 봤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자기도 몰라. 상사의 영업 비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도 잘 모르고 알고 있다라고 해도 가르쳐 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없고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문서를 못 쓰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보고서가 사실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과제물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형식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B는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형식만 갖춰도. 형식이라는 게 표지 있고 목차 있고 내용 있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분량만 채워도 B뿔 가까워지는 B뿔. 분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목, 부제목 이런 구성까지 이제 잘해야 되면 B뿔 이제 보장이 되고요. 문단을 구분하고 문장 하나하나가 명료해지면 이제 A에 가까워집니다. A에 가까워지고 조사한 내용에 조사한 출처, 문헌, 도표, 이미지 이런 것들이 가면 A뿔에 이제 가까워집니다. 그럼 저는 학생들 많을 때는 한 학기에 한 800명 채점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한 일주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과제물을 많이 주거든요. 박스 떼기로 이렇게 가득 있습니다. 들고 올 수 없을 정도로 차가 가득 찰 정도로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서 한 2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 A뿔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그 사람만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실제로 실행할 의지가 있는가를 봅니다. 여기에서 A뿔 아닌가 이걸 이제 줍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부분하고요. 보고서를 했다라면 상사의 목적,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왜 하는지 보고서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목적을 보고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강의 의뢰받고도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귀찮게 요구하는 부분을. 그래서 직업 적성만 딱 하는 것보다는 제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훨씬 더 세세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게 맞게 이제 정보를 제 나름대로 수집을 해서 그러면 여러분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대가나 전문가한테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런 형태로 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편집을 하고 가공을 해야 돼요. 편집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정보를 릴리스하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항상 가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플래닝, 기획을 해야 돼요. 기획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꼭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더 나아지기 위한 목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현재 문제 또는 없다라고 하면 개선 방안이나 목적을 이제 수립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획 여러분이 써야겠죠. 이때 핵심 메시지를 요약을 해야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문서를 쓰게 됩니다. 저도 이 강의 어제 마무리 다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준비를 그 전부터 방대하게 합니다. 이 여러분이 강의를 어제 했다면 굉장히 무성의하게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전부터 강의를 계속 여러 가지 주제를 10가지 정도 주제를 해서 버릴 건 버리고 새롭게 할 건 새롭게 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서를 이제 추리고 주제를 주면서 어제도 보고 다른 데 주제하고 중첩되지 않기 위해서 통째로 이제 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검이나 피드백. 그러면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나 직장 동료나 또 상사한테나 항상 마감일보다 먼저 주셔야 돼요. 일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감일을 어겨요. 그리고 그걸 이야기도 안 해요. 근데 잘하는 사람은 일찍 끝내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 일찍 끝내고 그때 바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못한 것들 먼저 정리하고 한 3일 전에 제출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항상 먼저 일주일 정도 끝내놓고 딱 다 할 시간보다 기대 시간보다 일찍 끝내요. 그리고 나서 항상 기대한 것보다 먼저 줘요. 그러면 욕을 먹어도 빨리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잘한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일 잘한다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글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쓰셔야 되는데요. 사실 직장 생활이 아니라 평생을 글을 써야 돼요. 그럼 작가만 글을 쓰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몸값이 높은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 번역사보다도 통역사가 몸값이 높아요. 실제로. 실제로 말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이라는 게 힘이 있어요. 말보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글을 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글을 써 나가야 돼요. 글을 써야지 여러분 생각에 힘이 생겨요. 생각에 힘이 생기고 깊이가 생겨요. 그래서 연속해서 끝도 없이 글을 써 나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어렸을 땐 젊었을 때는 연애 편지.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연애 편지 고참들 거 많이 써줬거든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쓰면 고참들이 꼭 그럽니다. 엄마 좋은 내용이 없네. 다시 써봐. 바보 같은 놈들이야. 그래서 꼭 카피를 해옵니다. 시나 문학을 카피해 쓰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있잖아요. 그럼 잘 썼어 이럽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바보 등신들. 이 진심을 담고 쉽게 써야 되는데 어렵게 현학적으로 써야지 잘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아내하고 쓸 때도 제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많거든요. 날마다 잘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성문을 씁니다. 제가 경상도 남자인지라 좀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바로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루 정도 말 안 하고 삐져가지고 있잖아요, 서로. 그럼 저희 아내가 이럽니다. 한 이틀 있다가 한번 내봐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기 탁자 밑에 있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럼 제가 글을 잘 쓰잖아요. 글을 잘 쓰니까 뭐 어떤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는지 유가움치기 위해서 상세하게 쓰거든요. 그럼 우리 아내가 읽으면서 아이고 글은 잘 써가지고 맨날 지는 잘했다 이렇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사랑이 깊어서요. 이렇게 모든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하고도 소통도 너무너무
중요해집니다. SNS 소통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좀 SNS에서 요즘 좀 제 필이 떨어집니다. 20대 필이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유튜브에 제가 지금 몰빵하고 있는 중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뭐 유튜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SNS상에서. 근데 이런 사실 소통 방식을 조금 바꿔야 돼요. 예, 그런 부분도 또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머릿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 브랜딩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걸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돈 주고도 안 되는 것들을 글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믿고 여러분 글쓰기 훈련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체로 글을 쓰려면 어떠냐? 귀찮습니다. 글을 길게 쓰면 뭐 이따구로 길게 쓰면 물론 너무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 것도 안 좋지만 하기 싫다, 억지로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뭘 또 보고서를 쓰느냐. 막막하고요. 골치 아프고 여러분 이력서, 자기소개서도 갑갑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보고서는 뭐 더 싫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대부분들이 하고 짜집기를 합니다. 과제물을 하거나 상사가 보고서 요구하거나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독창성이나 창의성이나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태고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저는 글을 쓸 때 100번을 손봅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로 별거 아니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00번을 손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태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마감일에 거의 다 하죠, 그죠? 제가 웃는 이유는 저도 어제 마감 받쳤기 때문에. 왜냐면 해야 되는 일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지만 계속 알곡차게 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지식 상품이 많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덜컥 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생산품이 많기 때문에 그걸 조합, 융합해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대부분 기초 형식도 거의 다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업무를 계획하기 위해서, 추진사항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직원들이 배우기 위해서 프로젝트 전체 사업의 시너지로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하고요. 생각과 의견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실용적으로 이게 합당한지 이런 점검하기 위해서 되게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실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거나 실수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서로 이제 생각을 공유해 보는 거예요. 행동을 옮기기 전에.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 때문에 씁니다.